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웹3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웹3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학계와 산업 전반에서는 웹3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폴카닷 창시자이자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게빈 우드는 웹3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바탕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내세운 차세대 인터넷이라 설명하였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중앙 집권 체제의 웹을 웹 2.0이라고 정의하고, 블록체인 등을 이용해 비중앙 집권형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시도를 가리켜 웹 3.0이라 정의하였죠. KB증권에서는 웹3란 약속된 프로토콜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웹3란 뭘까요? 여러 학계와 기관들이 설명하는 웹3는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탈중앙화, 분산, 소유 지능형 웹이라는 거죠. 소유는 콘텐츠, 데이터, 인프라 등을 포함한 웹 전반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 기업이 아닌 사용자가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웹2와 웹3의 차이는 블록체인 기술 혹은 그에 상응하는 IT 기술에 기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켰는지 여부가 웹3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웹3는 중간 개입자 없이 모든 자료와 정보가 분산화, 분권화, 탈중앙화된 이상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웹 개발자들은 기존의 웹2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웹에서는 개인정보는 중앙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중앙 집권화는 정부 등에 의한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광고로 이용하는 개인정보 판매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웹3는 왜 지금 등장했을까요? 웹3의 기원은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ww이죠. 이것은 영국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슬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팀 버너슬리는 컴퓨터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소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정보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두고 활용도만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의 웹을 개발했습니다. 팀 버너슬리는 1989년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월드 와이드 웹이죠. 이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 혁명을 통해 편리하고 가치 있는 수많은 서비스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 웹 1의 특징은 읽기 전용 일방향성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는데요. 전화 접속으로 하던 ISDN, ADSL 등 인터넷 회선이 진화하던 중이라 당연히 인터넷은 느렸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도 적었습니다. 기업이나 개발자들은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공개해 정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발신하였고, 이용자는 이를 보거나 읽던 때가 바로 웹 1입니다. 개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웹페이지에 텍스트를 읽던 시대였던 것이죠. 2000년대에 오면서 광케이블 기반의 FTTH 등장으로 인터넷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성장하며 인터넷 사업 전반에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미국 최대 IT 출판사인 오라일리 미디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사장인 데일 도어티는 세계 최초로 웹2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웹2의 핵심은 참여, 공유, 개방인데요. 사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2에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의 양방향 교류를 강조합니다. 웹2는 인터넷 영역을 넘어 경제활동과 산업 전체로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용자 참여 기회 증가로 인해 정보의 다양성 역시 증대되며 신속한 배포 융합 및 재창조를 이루며 진화 발전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의 등장은 웹1의 실망을 느낀 이용자들이 다시 인터넷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혁신적인 기업들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개방소통 참여의 이념을 지닌 웹2를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2는 중앙 집중화로 독점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몇몇 특정 플랫폼 기업들이 웹2 세상을 통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메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유통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들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분석해 맞춤형 타깃 광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웹2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며 데이터의 권리를 원래 주인인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오랜 고민이 혁신적 기술과 만나 마침내 새로운 웹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웹3의 등장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및 횡포에 맞서 데이터 주도권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웹3에서 말하는 탈중앙화는 특정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마음대로 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여러 노드에 나눠 저장하는 분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웹3는 콘텐츠와 사용자가 서로 연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온전히 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집중된 권한과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웹3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의 분산으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웹3의 핵심 기술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암호화폐가 웹3에서 사용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분산형 금융 등 다양한 웹3 프로젝트에서 사용됩니다. 폴카닷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호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 웹3의 상호 운영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이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오라클 네트워크로 웹3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암호화폐들이 웹3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재필 작가님의 웹3 혁명이 온다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